제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넷으로 갈라지는가, 국제주의랑 관련돼 가지고 하나는 국제주의 버려버리고 국가 안에서 그 의회 민주주의, 의회 사회주의로 하자. 의회 사회주의로 사회민주주의로 들어가 버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국 사회주의로. 스탈린이 야 소련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국제주의가 돼야 돼. 그게 일국 사회주의예요. 그 다음엔 이제 같이 이제 스탈린하고 권력 투쟁을 했던 트로츠키. 그 망상입니다. 미친 사람 있어요. 트로츠키. 그 트로츠키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망상적 극좌 세력인데 이 관상 보세요. 이거 관상 자체가 미친 사람 관상이야. 이거 맨 오른쪽. 저게 얼마나 미친 사람이냐면 그 우리 천경자 씨 그림과 비슷한 그림 그 카짜드라 카를론가 뭔가 하는 여자분 그림이 있어. 멕시코 화가. 다리 저는. 그 여자분의 여자 화가의 남편이 디에고 리베라라고 멕시코 조각가인데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인데 공산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트로츠키가 거기로 이제 망명을 가죠. 거기를 그 집서 붙어 살았으면은 암살 안 당했을 수 있어. 근데 거기 가서 그 부인인 화가를 또 잡아뜨리셨나요? 그래가지고 쫓겨나. 그러니까 자기 혼자 요새같이 짓고 사는데 트로츠키를 잡아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이 트로츠키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국제주의자들이에요. 트로츠키는 그때 나는 국제주의자야. 사실 일국 사회주의라는 용어도 트로츠키가 만들었죠. 스탈린한테 붙인 용어야. 용어죠. 그렇죠. 쟤는 일국 사회주의고 나는 국제주의자야. 이러고 했는데 트로츠키 가서 죽인 건 국제주의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쟤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이거지. 지금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지. 그렇지. 소련을 종주국으로 놓고 뭔 소리야 하고서 가서 그 유대인이 아마도 스페인이나 저 북미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북아프리카. 그리고 그 유대인을 트로츠키한테 소개한 이쁘장하게 생긴 유대인 여자애가 있어. 공산주의자. 아주 미국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소개를 해서 이제 이거 총 같은 걸 다 검사하고 들어가니까 총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친해진 다음에 트로츠키 그 책장 안에 그 우리가 피켈리라고 부르는 그게 아이스엑스라 그래요. 얼음 도끼. 근데 얼음 도끼가 얼음 패는 도끼가 아니라 그렇죠. 왜 등산에 이렇게 짝대기에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빙백하고 그걸로 패서 죽이죠. 찍어서. 이제 네 번째 변형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놀랄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대부분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네 번째 변형이 파시즘, 나치즘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그걸 가장 의도적으로 분류를 한 우파 전체주의 혹은 좌파 전체주의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서 출현한 방식의 전체주의입니다. 극우 전체주의라는 레이블도 맞는데 뿌리를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렇죠. 나치가 뭐야? 국가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잖아요. 그리고 저 파시즘 할 때 파시오. 파시오. 그게 불어로 생디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뜻입니다.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파시즘은 노동조합주의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 전체를 조합 체제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그 파시즘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전체주의를 할 때 이제 국가가 아주 초 울트라 그 독점권을 갖는 정치체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인종이나 국가를 그러니까 히틀러는 공산주의자인 적이 없는데 히틀러 밑에 나치 활동을 하던 애들은 공산당 하다가 온 애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무솔리니는 애초에 족보가 있는 공산당원이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족보가 있는 그 사회주의 운동가예요. 무솔리니는. 그래서 뭐 이제 한국 현대 뭐 상당히 그 지위를 차지하는 그 학자라고 해서 뭐 연구비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많이 받아서 한 게 박정희 뭐 유신독재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파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파시즘하고 나치즘의 차원에서 이거를 같이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주 악랄한 노가리를 거짓말을 또 해서 또 연구비 받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공산주의가 국제주의를 표방을 하지만 실제로 딱 들여다보면 이게 국제주의가 아니고 전부
말하자면은 이게 핵심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애국이라고 애국. 그렇죠, 그것도 예, 애국 얘기거든요. 이게 소위만 전부. 극단적인 예, 예. 집단주의죠. 극단적 그러니까 국가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평등과 예. 경제 발전과 이거를 순식간에 해칠 수 있는 매직 포뮬라 예. 국가 그걸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주의는 위장막이고 내심은 부국강병 국가주의라고. 그러니까 그걸 전형적으로 끝까지 치고 나간 게 오히려 나치즘, 파시즘이고 그렇죠. 뿌리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우파든 네. 혹은 국제주의를 그 말기에 표방했던 이 공산주의 국제주의든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국가라고 하는 요소가 집체주의로 개인을 완전히 이 억압하는 방식으로 간 그렇게 되는 방식이죠. 거죠. 그래서 뭐 탁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가 부국강병을 위해서 국제주의를 표방하든 아니면은 다른 방식 인종을 표방하든 그런 방식으로 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식민지 지역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 좌파 공산주의 국제주의에 예, 예. 말하면 현혹이 됐던 거는 되게 민족 해방 공산주의 혹은 국제주의의 경도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예외입니다. 아 근데 예. 그거부터 먼저 앞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10년대 막 이럴 때 이제 이 공산주의가 이제 매력을 치명적 유혹을 가지게 되는 게 예. 일단 공산주의 하면 평등해져. 평등해죠. 공산주의 하면은 부국강병 한꺼번에 할 수 있대. 현대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엔 부국강병의 길로 성공한 데는 일제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일본인 같은 데는 못 되는데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대. 얼마나 좋아. 세 번째가 공산주의 하면 민족 자존을 세울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매직 포뮬라잖아요. 그렇죠. 매직이죠. 뭐. 공산주의 하면은 다 되는 거야. 평등도 돼, 부국강병도 돼, 민족 자존도 돼. 그러니까 헷가닥 하는 거죠. 헷가닥. 그게 이제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제국주의의 선두에 섰던 영국과 프랑스가 말하자면 거기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뭐 일본이 이제 들어왔죠. 제국주의로부터 강점당한 상태에서 식민지 지역의 지식인들은 혹은 사람들은 그 세 가지 매직이 한꺼번에 풀리는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로 확 다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식민지 문제고 예. 저는 이제 식민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예. 우리가 러시아도 보면 이게 공산혁명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은 실제로 러시아의 그 급진 세력이 급성장한 거는 러일 전쟁 이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러시아 공산혁명의 1등 공신은 고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얘기했잖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충돌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어버리니까 영미가 일본에다가 대리권을 주죠. 저기 그 말하자면 그 일본 군비 확장을 위한 대량 차관을 줘버리잖아. 그렇죠. 차관을 주죠. 그래서 영미 생각엔 일본과 러시아가 붙으면 둘 다 완전히 빈사 상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일본이 파죽지세로 러시아를 깨버렸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계 강국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일본한테 죄송합니다. 네, 육체적으로 평균 신장 160cm 이하한테 코사크 기병이 깨졌다고. 그렇죠. 만주에서 예.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함대한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여순 함대, 발틱 함대가 다 깨졌고 다 깨졌고. 예. 세계 함대가 다 깨졌고 그러니까 그 민족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국강병, 민족자존, 평등 예. 중에 공산주의 평등 빼고 나면 실제 이유는 부국강병, 민족자존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다 러시아 공산혁명.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100년 치욕의 한이 공산혁명이에요. 그렇죠. 서구에 대한 100년 열등감, 100년 치욕이 그게 언제냐면 1812년 나폴레옹 침공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에 딱 100년 지나서 공산혁명인 거예요. 그렇죠. 중국도 100년 치욕이잖아. 그렇죠. 1840 아편 전쟁으로부터 네, 뭐한 100년 조금 치욕 넘기다. 딱 지나서 중국 혁명인 거죠. 이게
한국의 그 골빈 좌파들이 백년 치욕 친일파, 백년 전쟁 친일파. 지금 그러고 있죠. 물론 문팔육 주사 정권이니까 그걸 그래서 저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왼쪽 사진은 그 러시아 그 10월 혁명 때 10월 혁명 때죠. 저기 군인들이 치고 나간 거라고 군인 소비에트들이.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그 중국 그 이제 그 팔로군 빨치산들, 예. 인민군 빨치산들, 내전 때. 시기죠. 예. 저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까고 보면 공산주의의 치명적 유혹이 기본적으로는 부국강병이 있어요. 네. 부국강병 그럼- 민족자존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평등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평등이 붙어 있죠. 그리고 또 그럴싸하게 국제주의고 인류보편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휘장이 들고. 그리고 껍데기는 인류 보편성, 네, 보편성도. 국제주의로 뒤집어 씌워놓고 황당한 사기극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거는 사실 러시아도 러시아 민족주의. 음. 그게 깨지는 게 이제 소련 해체가 되는 게 그 이제 1991년이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은 처음부터 신문화 운동 한다고 그래가지고 1915년 신청년 이래가지고 뭐 민주과학 그러다가 갑자기 볼셰비크 혁명이 나오니까 네. 거기에 북경대 교수를 하던 리다짜오 이대조죠. 그다음에 첸도슈 다 버리고 18년부터 말하자면은 러시아가 인류 문명의 서광이다. 그래서 우리도 공산혁명을 해야 된다.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그 매직 포뮬라에 이제 넘어가고요. 넘어가죠. 머리가 뇌수가. 넘어가고 네. 이제 뭐 일본이 저기 이제 베르사유 회의에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베르사유 그 저기 강화 회의를 할 때 이게 또 이제 영국 프랑스가 그 독일이 중국한테 가지고 있는 이권 지금 교주만 하고 저기 칭다오 뭐 이쪽에 그 21개 일종의 그 이권을 일본한테 넘기니까 그때 이제 그 신청년 그룹들이 그 이제 학생들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급진화되기 시작하는. 급진화되고 고사 운동이 일어났고 예. 그때부터도 그 내용은 보면 이제 말로는 반제항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국강병의 요소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부국강병은 또 중국적인 특수성은 중화패권주의입니다. 우리가 언제 소국이었어. 조그만해서 누구한테 했어. 우리는 보편적인 천하질서 속에서 패권을 가지는 점점에. 황당한 그렇죠. 이제 그 황당한 인류 보편성 사기극이죠. 사기극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한 우파 애국이 인류 보편성으로 이게 진화를 시작한 해나가죠. 거는 산업혁명 나고 나서 말하자면 200년 지난 1945년부터예요. 그렇죠. 그전엔 우파 애국은 인류 보편성을 향해서 명확하게 진화를 못하고 있었어요. 200년 동안 다져진 다음에 진화를. 그렇죠. 그 사이에 대기만성. 20세기 초에 그 극단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세계대전, 예. 2차 세계대전. 그걸 겪고 난 겪고 뒤에 난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되면서 되면서부터 진화 이제 시작하는데 그 모멘텀과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죠. 그 드라마를 한번 그 70년 드라마를 한번 보시죠. 이것도 굉장히 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얘기는. 일단 저희는 냉전을 1, 2기로 나눕니다. 예. 근데 1기와 2기의 구분점은 어딨냐면은 사실은 페트로 강박 석유예요. 석유주스입니다. 예. 미국이 아마 1952년경부터 석유를 수입하지만 예. 석유에 목을 다는 거는 오펙 등장하고 막 그 중동 권력 등장하는 1972년으로 봤어요.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전 1기 때는 45년에서 72년까지 예. 약 27년은 저게 뭐냐면은 일단 자유세계 무역금융 국제체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식민지 뭐 다 독립시키고. 브레튼 우즈 가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각 개별 국가들이 호혜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서로 이제 통상을 그렇게 한다. 일반화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미국이 이제 국내 시장 쫙 열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국가들한테는 미국에 쿼터 주고. 우리 쿼터 많이 따서 먹었지. 섬유 쿼터 무슨 쿼터. 미국 그렇죠. 시장 예. 접근 권한. 그러면서 이제 페트로 강박 그다음에 석유 흑막 게임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27년에 예. 27년 동안은.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이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혹은 정치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흑막 게임은 크게 존재하지는 않았죠. 특히 그 석유 흑막은. 예. 그러니까 상당히 순수한 형태의 냉전이거든요. 예. 27년 동안. 예. 그러고 나서 냉전 2기는 이제 72년에서 91년인데 예. 이때가 이제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대패했고 그렇죠. 미국이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 갖고 소련과
대립하는 각을 중국 그렇죠. 쪽을 끌어들였고. 지정학적 게임을 했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저 시기에는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많이 안 엮였어요. 안 엮였죠. 예. 예. 그 다음에 체제 경쟁에서 자유세계의 절대적 우위가 이미 이 시기에 증명이 돼요. 완전히 증명이 되죠. 이게 60년대 말이면 증명되거든.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이 예, 예. 특히 알렉산더 코세프 같은 사람들, 예, 예. 그 프랑스에 예, 있던 예. 사람 아니에요? 이 1945년, 50년 경만 해도 예.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가 이길 거다, 소련이 이길 거다. 그런 이야기를 그랬어요. 했죠. 예. 예. 근데 그 얘기가 60년대 말쯤 되면 싹 들어가. 이 결정적인 게 독일하고 그 전체주의 혹은 신도 군국주의를 했던 독일과 일본이 저 시스템, 즉 미국이 예. 이 말하자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 그래서 국제 체제에 편입돼서 급성장하는 거 급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맞아요. 저 독일은 말하자면은 이제 이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다 완전히 완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히틀러의 만행이 이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혹은 이다 혹은 개인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가치에 대한 그 말하는 그 민주적 가치에 대한 그 각성이 완전히 되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일본도 뭐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60년대 말, 60년대 말쯤 되면 네. 이쪽의 그 기술의 개발 속도, 발전 속도, 지식의 축적 속도, 그 분업의 고도화 속도가 네. 이제 막 수십 배가 돼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경험을 겪었던 독일과 일본까지도 말하자면은 완전히 이 체제가 전환이 돼서 예, 예. 그래서 아주 말하면 성공이 네, 확인되죠. 그리고 이게 저 냉전 2기 때 페트로 강박 석유 흑막 게임이 본격화되죠. 이제 예. 근데 저게 이제 닥치고 부국강병이 아니라 이제 닥치고 석유확보. 수각보. 그때 이제 미국이 그렇게 저때부터 되는 이제 말하자면은 맛이 가요. 맛이 가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져. 게임이 예, 복잡해지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 냉전 46년 동안 시장경제 국가의 국제협조 체제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에 있음에도 있어 불구하고. 예. 예. 그리고 냉전 2기 때는 페트로 강박, 석유 게임, 석유 확보, 그 흑막 게임이 예, 석유 예. 흑막 게임의 본격화. 예. 예.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 46년 동안 최고의 최상의 성공 모델 케이스는 한국이에요, 코리아.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네. 저런 우리도 다 독립하고 난 뒤에 전쟁 겪고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국가로서 이 전쟁 이후에 이 현대 국가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소위 말하자면은 산업화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업화를 아주 가속화를 하면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채널까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유화까지 다 된 그런 케이스로 보면은 유일한 혹은 가장 모델적인 성공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이제 89년에서 91년 사이에 동구권 무너지고 소련 무너지는 일 발생하니까 91년부터 트럼프가 승리한 2016년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시기인데 이걸 저는 글로벌리스트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서유럽 선진국의 주권 체제를 농락하는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형성돼요. 이 시기에. 예, 그렇죠. 빅머니 빅데이. 예, 이 시기에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 약 5년 동안.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카발과 워싱턴 수험프 및 국제 관료 조직이 결합한다고. 그렇죠. 그 이제 심부름하는 중요한 일꾼들이 정치권, 언론권, 그다음에 평론가들, 교수, 그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카발과 악나 내러티브 사제들이 특히 이제 지성인 교수이 말하자면 교육 계통이 악마의 사제들과 결합하죠. 결합하고 극자로 자꾸 흐르고. 예. 그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카발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손을 잡고 WTO를 미국이 2001년 끌어들여줘 가지고 예. 그때부터는 아주 네.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세계를 휘젓고 다녔죠. 네. 근데 이 와중에 말기에 셰일 혁명이 터져가지고 페트로 강박과 석유 흑막 게임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스 세계 혁명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스 세계 혁명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세계혁명이 되니까 말하자면 흑막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까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까발릴 수밖에 없다기보다도 흑막 게임 자체가 성립을 안 성립 해버리죠. 안 하고 이제 성립도 안 하고 저게 석유를 강박증 상태에서 닥치고 석유 음. 확보라는 그 문맥에서 펼쳐지는 게임인데 뭐 석유 닥치고 석유 확보할 게 없잖아. 그냥 시장 가격에서 안정돼 있구만. 가격도 대충. 그러니까 18년도 트럼프 그뭐 닥터린이라고 생긴 오펙하고 중국 베네수엘라 아니에요? 네. 응? 거기에 대해서 네. no 안 돼. 제압할 거야. 그러면 손볼 거야, 이제는 그죠? 이제는 애국이 석유 확보를 위한 애국이 아니라 이제 당당해진 거라고. 그 당당해지죠. 지평이. 예. 즉 다시 말하자면 국제 경제 체제가 완성이 되고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예, 예. 이제 주권 국가가 당당한 원칙을 이게 100%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예. 어떤 음모 뭐 석유 흑막 게임 이런 거 없이 예. 그게 이제 트럼피즘이 사실 그게 트럼피즘 이제 기반이죠. 그게 기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마가 트럼프 공화당의 결합 MTR이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예외주의 헌정주의에 바탕한 흐름이 튀어나오게 되고 예, 예. 이게 미국 예외주의 헌정주의라는 게 다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관한 그렇죠. 얘기니까 아 이거 미국 애들이 니들이 이름 붙이니까 막아지 우리가 이름 붙이면 보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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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 저기 그 저기 뭐야 슈나이더 그 저기 댄 슈나이더가 댄 저거 이름 슈나이더도 잘 붙였다고. 굉장히 그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945년 이전에 우파 애국은 인류 보편성에 접근을 못해요. 예, 예. 45년 이후에 이제 그 냉전 때 이 제1세계 즉 브레튼 우즈 가트 체제 아래서 이제 투자, 금융, 무역의 세계 체제가 형성이 되고 세계 각국이 다 독립시켜주고 독립이 된 상태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애국이 예, 예. 남을 거꾸로 뜨려야 되는 닥치고 부국강병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고. 분리되고 예. 그걸 이제 애국 그러니까 북광병이 중요하죠. 근데 그걸 상대화시키는 거죠.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닥치고 부국강병 같으면 남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 나를 같이 부국강병. 예, 근데 윈윈 백모를 부국강병. 희생하고 내가 북강병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요소가 절대성을 못 가지죠. 네, 제로섬 부국강병이었거든. 내가 네, 맞아요.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네, 독립되고 인권을 가지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북강병이야 하고 통하는 예, 것이야.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위닝 게임이다. 위닝 위닝 게임인 게임이. 거죠. 예, 제로섬이 그거 아니라. 이제 틀은 1945년부터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예, 쭉그 쭉 히스토리를 근데 가지고 근데 석유 때문에 중간에 석유 때문에 이제 막아 껴. 막아 끼어. 그렇다가 이제 막아 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냉전인데 상대방이 냉전은 자빠지고 석유로 막아 낀 건 남아 있고 남아 있고 그 기술은 발전해서 빅텍 빅머니 등장하고 하니까 이제 글로벌리스트 전성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한 25년 동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가장 그 정상에 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종결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2016년 이제 트럼프 승리 자체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이든, 힐러리, 오바마의 시대를 에 대한 도전인 거야. 그런 그렇죠. 인물로 그러니까 저희 쪽이 도전자인 거예요. 우리 그렇죠. 보스가 도전자고 그렇죠. 네. 저희가 혁명 세력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 여러분, 혁명전사 여러분, 혁명전선에 환영합니다. 진정한 개인. 네, 진정하게 진실 자유, 존중. 진실 존중.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 현대국가의 핵심 가치 그걸 이제 네. 이리관지하게 서로 위기적으로 잘 균형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 제가 그런 이제 상태를 예, 제가 만드는 거죠. 현대문명 얘기하면세요 현대문명이 반드시 그 참 으스스한 거다, 참 살벌한 거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산업혁명 그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됐는데 그거 시작하자마자 네. 100만 명 죽어 나가는 열강 전쟁부터 벌이고, 그렇죠. 그거 시작하자마자 그 지금 동유럽을 다 석권하고 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을 세 개의 제국이 갈라서 회쳐먹고, 회쳐먹고 그거 시작하자마자 프랑스에서 기요틴 걸고 목 자르고. 목 자르고 조금 이게 지나서 그냥 현대문명이 전 세계 이게 세계 분할하고 네. 그랬죠. 세계대전 2번 치르고 그다음에 공산혁명 나오고 인종 극우전체주의 나오고 극우전체주의 뭐
인동전 추리가 나오고 이 그랬죠. 역사 이게 한 270년짜리입니다. 예. 현대 문명의 역사가 이게 정말 살벌한 역사인데 이거의 기본 뿌리가 뭐냐면 개인, 사회, 국가, 국제를 이리관지하는 축이 예. 없었던 거예요. 없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개인은 반사회적이 되고 그렇죠. 그 반사회화된 개인을 이제 그 이상한 사회의 원한을 가진 악마의 사제들이 옆에서 이제 속삭여서 속삭여갖고 유혹해서 이제 급진 세력 급진 세력 만들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그런 게임이었거든 이게 전부. 그래서 지금 그 현대 문명의 어떤 큰 챕터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를 좀 따져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미국만 예외주의냐 한국도 예외주의다. 우리가 뭐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 말하자면은 그 영국과 미국과 한국 말하자면 그것이 예외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상당히 그 저기 균형된 문명. 네, 굉장히 재밌는 딱 케이스예요. 그리고 예외주의다. 인류에게 의미가 커요. 그건 꼭 그 뭐야 역사적인 어떤 지위와 관계없이 역사적인 경로 자체가 코리안 익셉셔널리즘 그러니까 한국의 예외주의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될 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죠. 일단 그 한국 예외주의 그때 말씀드릴 땐 제가 세 가지 꼽았을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그 가난하고 그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듯한 나라가 그 무시무시한 국제 공산주의의 군사 팽창을 막아냈거든요. 막아냈죠. 그 다음에 그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무도 후진국 경제개발 모델을 이게 세계 시장 속에서 수출공업화 전략이 그게 경제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던 상태에서 세계 시장 속에 수출공업화 그 수출공업화 모델이 경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증명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너무너무 잘 증명해 갖고 예. 이 소련 공산당, 동구 공산당 그 지배 계급이 보니까 야, 이 후진 공산 체제의 지배 계급하느니 이거 해체하고 신분 세탁해서 냉전 해체 저 국영기업 광산 이런 거 옆구리에 끼면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그렇죠. 글로벌 갑부로 내가 신분이 바뀌겠네. 이 영감을 제공해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냉전 종식에 무혈 냉전 종식에 트리거를 당겼다고. 어떤 트리거를 좀 이게 딱 그리고 모델이 됐죠. 80년대 자극제가 됐죠. 70년대 등소평의 그 아이디어가 쑥 갔죠. 트리거 당겼고 중국이 그 방향으로 가니까 베트남이. 중국에 먹힐까봐 두려워갖고 베트남은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한테 너희 전쟁 배상금 다 내놔 하다가 그거 싹 집어넣고 덜모를 했죠. 이쪽으로 와서 개혁개방으로 확 돌았고 그러니까 공산권의 변화 트리거를 한국인이 당겼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세계 그러니까 인류에게 기여를 했다고 그렇죠. 이때까지. 이때까지 기여한 게 셋이에요. 그렇죠. 자랑스러워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한국이 참 전 예외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보스만 해도 이게 세계 지정학 승부처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기여를 해도 북이 남아 있고, 예, 또 어두운 중국, 베이징이 남아 있고, 베이징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스코리아가 남아 있는데, 예. 저 어둠의 세계를 해방시켜야 되는 이제 아니, 요소고, 그다음에 그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인류사로 보면은 세계 문명의 승부처입니다. 이게. 예, 세계 문명의 승부처, 세계 지정학의 승부처. 지정학 승부처. 그렇게 되는 문명과 지정학의 승부처. 그리고 이 파도를 이제 우리가 잘 슬기롭게 타고 넘어가면 이제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그렇죠. 남과 북 사이에 두 개의 자유국가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게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 각 저기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선택을 해서 뭐 언젠가는 통일되겠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그 예외적인 운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외적인 운명이 25,000년부터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많이 좀 하시는데 또 좀 요약적이야. 네, 저는 이제 좀 황당해서 그 시대 구분을 세 수로 나눠. 선사. 25,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23,000년 동안. 그다음에 2,000년 전, 그러니까 한자로 기록 남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조선까지 2000년 동안을 전통시대, 선사시대, 전통시대, 그다음에 그리고 현대. 오케이. 그 이제 우리가 현대문명에 노출돼서 편입된, 강제 편입된. 편입된 이제 그 뭐 19세기 말부터 해서 현대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이 선사 때를 보면 그 빙하 말기에 굉장히 추워졌던 시기에 이 만주나 저쪽이 다 위가 다 한대 지역이 전부 한대 사막이 돼요. 그렇죠. 그때 비가 너무 안 와서 네. 고기여학에 의하면.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한해협도 굉장히 좁고 사할린 같으면 얼음으로는 연결돼 있지만 네. 일본까지는 생명종이 못 건너가요. 추운 지역이라. 그렇죠. 위가 그렇죠. 예. 그 눈에 덮인 네. 지역이라. 그 사할린 해협 네. 위를 네. 못 건너가요. 거의 다 얼어붙어 있는 얼어붙어 상태예요. 있죠. 오츠케 전부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 한대 생명종이 어디로 해서 도망 나오냐? 한반도에 와서 살아. 그래서 그렇죠. 한라산에 극지방 돌매화가 있어요. 돌매화. 그렇죠. 예. 그럼 그때는 바닷물이 낮아가지고 한라산까지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갔다가 네. 그 다음에 따뜻해지니까 이제 점점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이 돌매화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디 다시 저기 육지로 건너가려 그러니까 바닷물이 바닷물이 들어와 있어. 들어와 그래서 있네. 한라산에 돌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레피기아라 그러거든요. 생명종 피난처를. 네. 그러면 이런 그 숲이 우거져 있고 그 다른 데는 다 사막인데 숲이 우거져 있는데 아주 위험한 맹수. 그때는 활도 없을 때라고요, 사람들이. 예, 예. 그냥 호랑이 뭐 곰 뭐 이런 거 그 표범 이런 거 디글디글한데 명수천지죠. 맹수의 천국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비비고 살은 그게 이제 우리 선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하고 풍부한 사냥 어로 채집이거든요. 이게 바다, 뻘, 강, 들, 산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네. 이렇게 되면 사냥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이게 저기 북아메리카의 그 캘리포니아의 어떤 계곡도 그래. 아, 그래요? 이런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면요. 네. 사냥어로 채집 단계에서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겠죠. 예. 인구 밀도가. 그래서 거의 저희는 그 극악무도한 그 혹한의 겨울, 그 다음에 폭우의 장마, 맹수의 천국. 아니, 그래서 몽스까지만. 우리는 남들 유라시아 온데벨트가 다 농사 지을 때 우리는 3,500년 전까지 농사를 못 짓는 유라시아 대륙 최후의 예외적 야만의 대지. 그렇죠. 예. 그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한국 그 뿌리는 전통 시대도 똑같죠. 삼국에서 그렇죠. 조선도. 이게 뭐냐면 중국에 붙어 있는 지역이 어떻게 자기 풍습, 언어, 문자, 의복, 주택, 음식 풀세트로 나가죠. 풀세트를 어떻게 다 유지하냐고. 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부터 서남아시아까지 들어와 있었던 소위 그 그리스 그리스 계통 왕국들. 계통 왕국들이 예, 이 재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대승 화엄불교가 우리 최고의 근거지가 지금 뭐 이게 한국밖에 없죠. 한국밖에 없어요. 그 중개도와 예. 저기 저기 중동이나 뭐 밑에 이제 서남아시아 그 바론진 그리스 내가 거긴 다 불교가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이슬람으로 바뀌고 예, 예. 뭐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슬람으로 다 이게 바뀌었고. 말하자면 아까 전에 식물종 피난처라고 했는데 종교가 새로운 그러니까 종교 대승화엄 피난처예요. 피난처죠, 그렇죠. 예. 대승화엄 레피기아예요. 피게. 예. 왜냐하면 중국은 종교적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깊게 깊게. 그 국민성이. 그러니까 대승화엄은 중국서 뿌리 못 박았고 일본서 뿌리 못 박았어요. 근데 대승화엄이 이게 예. 그릭 부디즘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알렉산더 동방 정복을 하면서 정복군이 지금 우리로 보면은 어디냐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예. 그다음에 이란. 이란. 은 당연히 페르시아니까 이란 동부, 아프가니스탄 그 위로 타지스탄 뭐 이런 거 탄자 나라들 쫙 해서 그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키르기스스탄 서부까지 들어와요. 그래, 그렇죠. 그쪽이 그 영향권이. 예. 근데 이게 불교가 거기로 올라갔을 때 예. 그리스 철학하고 결합이 결합하거든. 되죠. 예. 그래서 화엄이 나오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어디에 와서 살아남아서 뿌리 박았냐? 세계 유일 한국에 한반도에. 그걸 1,500년을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도니까. 뭐 지금도 상당히 예, 서기 500년 경부터 지금까지니까. 예.
1500년이죠. 굉장히 특이한 예외적인 운명을 가진 땅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중국 인접 국가들이 대부분 다 저기 복속이 되는데 그 한 번도 사실은 뭐 침략은 같이 전투에서 정벌을 당한 적은 있어요. 손본다고 와서 있지만은 그거 아니지. 우린 중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몽골과 여진에 당했지. 그렇지.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뭐 네. 병자호란. 그것도 그거네. 여진이에요, 여진. 여진. 여진이구나. 아, 그렇지. 그 자칭 신라의 후예라고 애신강나 아니요 성씨가.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외적이죠. 그런 우리가 전통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와서 우리 그 남북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지리적 혹은 지정학적 혹은 문명적 지금 사실은 세계사의 인류사의 승부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좀 뭘로 말 욕하기도 귀찮은 이 정치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뭐 문재인 586 집단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코리안 익셉셔널리즘, 예. 한국 예외주의에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그 예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 예. 저 박성현 지프께서 이제 정리를 했던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혹은 국제가 이리관지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치관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확립되는 것. 확립되는 것. 예, 그겁니다. 그겁니다. 예. 그런 것을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박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것을 잘 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그렇죠. 그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그 25,000년짜리 뿌리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하고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4.7 보궐선거에 대해서 그 사무원 참관인 모집 부탁 말씀 여쭙니다. 선거는 지켜내야 되니까. 4.7은 마음에 안 들어도 선거는 지켜내야 됩니다. lisol.kr/cb1입니다. 두 번째는 내투표 확인 캠페인 참여자 모집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페인들은 클린 선거 시민행동이 주도합니다. 사회로 국토본을 이끌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고요. 저희 리솔 리버티 연대와 국자연은 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참여단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오 벤처 초대 드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그 동영상 밑에 별도의 자막창을 둬서 그 동영상 컨텐츠를 언어와 문화를 넘나들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계적 서비스, 그러니까 굉장히 다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벤처거든요. 국내에선 특허 나 있고요. 세계 주요 국가별 특허를 위해서 국제 특허란 말은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지. 사실 세계 주요 국가별 특허입니다. 프로세스 밟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 영상 링크가 frio.com/v1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무리 사업이 좋다 그래도 벤처는 위험합니다. 그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